안녕하세요. 서울을 걷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볼 장소는 도심 속 살아있는 도서관이라 불리는 홍릉숲입니다. 오늘의 여정은 조선의 시간을 품은 홍릉숲부터 시작해 천장산의 능선을 타고 조선왕의 안식처인 을음까지 이어지는 코스입니다. 홍릉숲은 1922년에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원인데요. 단순히 나무가 많은 곳이 아니라 지난 한 세기 동안 서울의 공기를 지켜온 거대한 생태 기록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숲의 좁은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나무들이 건네는 오래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화려한 도심의 랜드마크보다 더 묵직한 울림을 주는 이곳. 서울의 시간을 묵묵히 지켜온 홍릉숲에서 시작해 왕릉의 평온함이 머무는 을음까지 시간의 숲을 향해 함께 출발해 볼까요? 오늘의 코스는 세종대왕 기념관 버스 정류장 앞에서 출발합니다. 서울역 앞에서 201번 버스를 타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버스 정류장 3분만 걸으면 홍릉숲 앞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1922년 일제강점기 임업시험장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원입니다. 홍릉숲 자체는 산림청이 지정한 대한민국 국가산림문화자산 제1호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홍릉숲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숲에 대한 안내판이 있어 좋았습니다. 부엉이도 살고 있나봐. 지금 저희가 걷고 있는 곳은 1번 보라색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 메타 세콰이아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나무는 공룡이 살던 시대부터 지구상에 존재해왔지만 한때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다시 발견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릉숲에 있는 메타 세콰이아들 역시 1920년대부터 시작된 이곳에 긴 역사와 함께 자라왔습니다. 투어도 있는데 스탬프가 없어요. 메타 세콰이어 나무 앞에는 스탬프 투어도 있었는데 열어보니 도장이 없어 당황했습니다. 왕벚나무 쉼터를 쭉 걸어 나오면 바로 앞에 거대한 건물 산림과학관이 나옵니다. 과학관 안으로 들어가면 나무로 만든 조형목과 숲에 있는 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무 단면을 만져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얘가 조금 더 부드러워. 얘가 좀 더 부드러워. 아까시 나무. 과학관에서 나와 발걸음을 옮겨 5번 구역에 있는 문배나무를 보러 갑니다. 문배나무 길로 들어서면 문배나무뿐 아니라 전 세계 식물학계 보물을 마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문배나무! 1935년 처음 발견되어 이름이 붙여진 문배나무 기준 표본목입니다. 전 세계 식물학자들이 문배나무라는 종을 판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단 한 그루의 나무가 바로 홍릉숲에 있는 이 문배나무입니다.
이야기를 알고 나무를 다시 보니 1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나무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몽글몽글해졌습니다. 괴물나무래. 어떡해. 아, 괴물이 아니라 괴물이네. 괴물인 줄. 눈배나무뿐만 아니라 이름이 특이한 처음 보는 나무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눈배나무를 지나 발걸음을 돌린 곳은 바로 약용식물원입니다. 이곳은 우리 선조들이 예부터 약으로 써온 전통 약초들부터 현대의학에서 중요한 원료로 쓰이는 식물들까지 한 곳에 모아둔 공간입니다. 근데 이쪽에는 꽃이 살짝 피었어요. 색이 너무 예쁜데? 이 꽃이 너무 예뻐. 꽃이 하트야. 단순히 풀이라고 생각했던 식물들이 누군가의 아픔을 달래주는 귀한 재료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름표를 하나씩 읽으며 걷다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식물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낯선 이름들도 참 많았습니다. 화려한 꽃을 피우는 식물도 있었지만 묵묵히 제자리에서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을 키워내는 식물들을 보면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약용식물원 바로 옆에는 38.97m라는 거대한 나무 노블 포플러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키 큰 나무로 알려졌던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보다 약 17cm나 더 큰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키 큰 나무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생각보다 거칠거칠거리지가 않고 부드러운데? 부드러워요. 가까이에서 볼 때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멀리서 보니까 나무의 웅장함이 더욱더 느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약용식물원과 노블 포플러를 지나 걸어오니 홍릉숲에서 가장 사랑받는 나무 중 하나인 반송이 맞이해줍니다. 저건가? 1892년생으로 알려진 이 나무는 올해로 무려 130살이 훌쩍 넘은 명품 나무입니다. 화려한 장식 없이도 존재만으로도 숲의 입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이 나무를 보고 있으면 말로 다할 수 없는 세월의 기쁨이 느껴집니다. 반송 옆에 있는 숲길로 들어가면 홍릉숲 이름의 주인공 명성황후 홍릉을 보러 갈 수 있습니다. 가는 길에도 숲에 대한 설명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어 재미있게 읽으며 걸어갔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길은 명성황후에게 가는 길, 황후의 길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화력서들이 뿜어내고 있는 풍부한 산소와 피톤치드가 가득해서 걷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숲길을 따라 걷다 보니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어정입니다. 이름 그대로 임금님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1895년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를 잃은 고종황제는 홍릉에 안치된 황후를 그리워하며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당시 고종이 이곳을 방문해 목을 축였던 곳이 바로 이 우물입니다. 제가 본 어정은 생각보다 많이 컸고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된 모습이었습니다. 어정을 지나 다시 홍릉으로 발걸음을 돌려봅니다. 계단을 걸어 올라오니 홍릉에 도착했습니다. 1897년부터 고종 승하후 남양주로 합장되기 전까지 약 22년 동안 이곳이 바로 명성황후가 잠들어 계셨던 홍릉터입니다. 지금은 능이 이장되어 빈터로 남았지만 주변을 에워싼 나무들의 배치와 지형의 굴곡만으로 당시의 엄숙하고 평온했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눈앞에서 홍릉을 보니 일제감정기 당시 우리나라의 아픔이 느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홍릉숲의 마지막 코스, 숲속 여행길을 걸어봅니다. 이곳은 단풍나무,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같은 다양한 화렵수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구간입니다. 나무들이 뿜어내는 피톤치드들이 풍부해서 홍릉숲 안에서도 가장 깊은 힐링을 느낄 수 있는 핵심 구간이기도 합니다. 빽빽한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는 햇살을 맞으며 걷다 보니 기분이 정말 좋아집니다. 이제 홍릉숲을 벗어나 천장산 하늘길 입구로 향해 봅니다. 숲속 여행길에서도 천장산을 바로 갈 수 있었지만 저희는 데크 계단을 통해서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천장산 하늘길부터 으름까지 걸어가 볼 계획입니다. 천장산 나무공방을 지나면 바로 옆에 천장산 하늘길 입구가 나타납니다. 하늘길은 해발 141m의 나지막한 산이며 경사가 완만한 무장의 탐방로로 설계되어 있어 숲의 고즈넉함을 만끽하며 걸을 수 있는 곳입니다. 지그재그로 길게 이어진 이 목재 데크길 덕분에 산을 오른다는 느낌보다는 숲 위를 가볍게 산책한다는 기분이었습니다. (0.5km) 정도 걷다 보면 목재 데크길이 끝나고 언덕길이 나타납니다. 여기 목공의 체험장, 여기 앞에 입구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고 지금 거의 다 올라왔어요. 근데 정상이 여긴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걸어서 정상까지 올라가고 싶어요. 화이팅! 바람을 느끼며
이날 바람이 많이 불고 해가 떴다 졌다 하는 시간이 많았어서 사실은 조금 힘들었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정상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 사실 좀 낮은 산이긴 한데 제가 밥을 먹고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서 힘든가 봐요. 사실 이곳은 연산군 시절 패비 윤 씨의 명복을 빌었던 연화사와도 맞닿아 있어 왕실의 슬픔과 그리움을 달래주던 추모의 산이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중앙정보부가 자리를 잡아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던 지도에도 없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누구나 하늘을 가까이 하며 걸을 수 있는 길이 되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걷다 보니 천장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산들과 다르게 비석은 따로 없었어요. 천장산 정상을 지나 조금 더 걷다 보면 천장산 정망대로 갈 수 있습니다. 전망대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지관들이 용이 서려 있고 호랑이가 웅크린 형세라며 극찬했다는 이 산을 걷다 보니 왜 이곳을 명당이라 불렀는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고도가 높아지니 시야가 트이면서 회기동과 청량리의 현대적인 빌딩들이 정면에 쫙 펼쳐졌습니다. 카카오로 손값이 비싸. 사양골 그러면 사다 4만 원, 5만 원. 산책로를 보며 을흥으로 가봅니다. 이제 마지막 목적지인 을흥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을흥으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로 편안한 계단길로 되어 있어 내려가기 편했습니다. 돌매 어린이공원이라는 표지판을 따라 내려가 줍니다. 열심히 뚜벅뚜벅 걸어 내려오다 보면 돌매 어린이공원이 나타납니다. 오른쪽에 있는 또 다른 계단으로 향합니다.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제 앞에 나뭇가지가 뚝 떨어져서 너무 놀랬어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오다 보면 팔각 정자가 보이는데 계속 걷다 보니 힘들어서 앉아서 잠시 쉬었습니다. 내려오면서 이 길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는데 이 길이 맞더라고요. 걸어서 내려오면 산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는 한국예술종합학교라고 적힌 표지판을 따라 걸어 내려가면 됩니다. 표지판을 따라 내려가면 도로 쪽으로 빠지는 계단이 있는데요. 그 계단을 따라서 내려가 줍니다. 조선시대 20대 왕 경종과 선의왕후가 잠든 의릉은 천장산의 주맥이 끝나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에 강한 생기가 끊이지 않고 능까지 이어지도록 선조들은 지형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의릉은 다른 왕릉처럼 좌우로 넓게 펼쳐진 형태가 아니라 좁은 맥을 따라 앞뒤로 능을 배치한 독특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걷다 보니 의릉 입구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살문을 통과해 정자각으로 향해 봅니다. 정자각으로 향하는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왼쪽에 약간 높은 길은 신이 다니는 신도, 오른쪽에 낮은 길은 임금이 다니는 어도입니다. 저는 어도를 통해서 정자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자각 앞에 서니 그 단정한 위엄이 온몸에 전해졌습니다. 정자각 뒤를 보면 앞뒤로 배치된 왕과 왕비의 능침을 볼 수 있습니다. 의릉으로 시선을 옮기면 동원 상하릉의 배치가 눈에 보입니다. 앞쪽에는 성희왕후의 능, 뒤쪽 높은 곳에는 경종의 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설릉처럼 가까이에서는 볼 수 없었지만 멀리서 보는 의릉의 위압감에 제가 정말 작은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100년의 시간을 품은 홍릉숲에서 시작해 하늘이 숨겨놓은 천장산을 넘어 이곳 의릉까지. 오늘 우리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초록빛 시간들을 하나씩 들춰보며 걸어보았습니다. 지도에도 없던 금단의 땅에서 이제는 누구나 숨 쉴 수 있는 시민의 숲이 되기까지 이 길이 견뎌온 수많은 이야기가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굴곡진 현대사도 결국 이 울창한 나무들과 고요한 왕릉의 품 안에서 평온한 쉼표가 된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 속 휴식이 필요할 때 혹은 녹어수가 건네는 정직한 위로가 필요할 때 여러분도 이 길을 걸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오늘의 서울을 걷다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서울을 걷다에서 만나요.